네, 현재 마감까지 35분여 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 위주로 저희는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만을 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두 프로와 함께 시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저보고 나스닥이냐며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요즘 미장은 신고가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데 코스피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외국인은 코스피를 사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팔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쪽에 매기가 쏠리는지 같이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보니까요. 오랜만에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이네요.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보입니다. 어제 저희 마감 시간에 TSMC 2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라고 전달드렸는데요.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가 특히 오전장에 더 강하게 반영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송태용 과장님과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 분위기 좋았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일부 내려온 모습이긴 한데요. 추세 이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입도 부담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저라면 조금 지켜볼 것 같아요. 관망이요? 네, 네. 관망의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이든지 SK하이닉스든지 단기간에 대한 상승 뭐 이러한 필요도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수급에 따라서 혹은 지수의 조정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조정을 함께 동반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틈타서 저가 매수세로서에 대한 활용은 충분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전자 관련돼서도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있게 될 컨퍼런스 콜에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이 연맹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TSMC가 주가가 멈출 줄을 모르잖아요. 네. 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SK하이닉스만 단독적으로 다른 주가의 흐름을 보이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만약 여기서부터 조정폭 자체가 마이너스 5% 남짓한 그리고 아니면 마이너스 3%건부터는 충분히 다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는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라면 일단은 관망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갭도 띄었고 또 신고가를 또 다가서니 차익을 일정 부분 또 보이기도 했는데 추세는 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업황인지라 저희가 오늘 장에 있어서는 관망으로 끝까지 대응하는 것으로 언급 주셨습니다. TSMC에 있어서의 실적 절대 배반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확인했던 반도체 호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태근 이사님 의견 좀 더 들어볼게요. 반도체주가 같다는 점 예를 들면 안 갔던 쪽에서 갔다는 점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예를 들면 리노공업, HPSP 같은 종목이요. 네. 그럼 이제 다 온기가 확산이 되는구나로 인정하고 레벨 부담이 적잖아요. 다른 반도체주들 대비. 네. 그럼 접근도 괜찮을까요? 네. 위치적으로 봤으면 접근이 정말 괜찮은데. 위치적으로. 네. 참 살아날 듯 안 살아나서 그게 좀 아쉬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물론 하이성을 신고가 나오긴 했지만은 삼성전자가 일주일 효과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6월달 그렇게 삼성전자 잘 갈 때 소부장이 못 따라갔다가 7월달 들어서 삼성전자가 좀 더 가려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소부장들이 가려 그러는데 같이 형님이 지쳤어요. 형이 지치다 보니까 힘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너무나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보는 건 맞다. 가격 메리트가 있고 보는 건 맞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이게 안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 끈을 안 놓고 계속 부여잡고 이제 가겠지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데 참 안 가는 게 너무나 아쉽네요. 뭐 테크인 같은 종목만 계속 주장창 가고 그 외 동시세미킨 같은 계속 땅굴을 파고 양가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의 이런 리스크 조금은 조정 구간이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실적 봐도 그렇고 지금 해외 쪽에 TSMC, 엔비디아 흐름도 봐도 그렇고 반도체가 꺾였다라는 것은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조금 아쉽게도 왕따 당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소부장단에서는 네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 반도체를 본다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쪽이 있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저한테 말씀드렸지만 웨이버 투입량 네. 증가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인데 TSMC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좀 우회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가 지금 어쨌든 2나노 공정한다 그러고 실적 잘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나마 좀 이제 흐름이 괜찮은 게 이오테크닉스 네. 그 이번에 디본더 장비 납품을 하게 되면서 정식 밴더로 등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최근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뭐 TSMC 쪽으로 보게 된다면 이오테크닉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TSMC 밴더 있죠?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 요쪽도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 정도였던 성격으로 뭐 어딜 봐야 되냐 그 말씀하시면은 TSMC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이오테크닉스, 에이징랜드 같은 종목들이 뭐 TSMC 밴더 쪽으로 이제 부합이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주도 TSMC 관련주를 한번 잘 보자라고 언급 주셨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역시나 전략 변경 없습니다. 쭉 보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내려주셨고 송 과장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HBM과 레거시 쪽으로 투트랙 전략 유효하다고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뭐 여기에 최근엔 유리기판까지 움직임도 있었기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 가운데 여전히 레거시 HBM 투트랙 전략을 가장 상위 전략으로 보세요? 레거시가 좀 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필요해요. 네, 2분기 때까지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잘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인 게 사실인 거잖아요. 어제 대덕전자라든지 네. 이런 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레거시만의 하나만 갖고 있었을 때는 못 움직이던 주가가 그 다른 것이 합쳐지게 되니까 주가가 반응을 했다는 건 네. 그만큼 레거시만 가지고 있는 별다른 게 없는 일반 종목들이 얼마만큼이나 지금 투자 심리가 약하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시장의 우선순위에 뒤쪽으로 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가격적인 이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접근 당연히 유효하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사놓고 과연 일주일 뒤에 열어봐도 그냥 이 자리에 있거나 혹은 더 빠져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참으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무언가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보다 더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상 이수페타 시스도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때 다른 업체들 대비 훨씬 더 빠른 실적의 성장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수페타 시스가 다른 종목들 대비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튀어오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삼화전기라는 이러한 기업이 있게 되는데 그 기업 역시나 이제 낸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빨리 반영이 되면서 실적적인 측면이 다른 종목들 대비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 다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한번 뉴스가 떴을 때 좀 더 주가에 민감하게 반영시키는 쪽은 지금 더 기대 수익률 더 기대하기에 괜찮겠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 언팩 행사 결국 어젯밤 10시에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 좀 적용을 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언팩 행사 뭐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셨어요? 교체 수요를 일으키던가요? 송태현 과장님은 아니요, 도리도리 하고 계시고. 솔직히 자백을 하자면 안 봤어요. 왜냐면 애초에 기대가 없으셨어요? 아니요, 다음날 정리해서 잘 기사 써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봤을 네. 때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다라고 느껴지셨는지요? 죄송하지만 변한 게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XR 얘기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가떡새끼 노태무 선생님께서 그 얘기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반응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뭐가 있을까 이 일정을 계속 체크를 했는데 중에 언팩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인터플렉스, BH도 오늘 뜨긴 했지만 다시 제자리에 내려왔잖아요. 뭐 삼성전기, 뭐 지니틱스 같은 경우도 좀 괜찮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시세는 강하진 않고.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XR처럼 그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언팩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종목 상들 때도 타 방송 종목 상대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런 일정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밤을 지나고 내일까지는 만약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냥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반대로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노텍하고 PI 첨단 소재. 네.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그 아이폰 신작이 나올 때마다 7월달, 8월달 주가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향 AI가 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갈 거라고 봐요. 이노텍이. 그리고 이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회사명에서 나오죠. PI 필름. 요 같은 경우도 북미 고객사 쪽으로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참 갤럭시 관련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아이폰 관련주 두 종목이 더 잘 가다 보니까 그쪽을 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네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좋은 얘기를 못 드려서 정말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주가 가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애플 쪽은 LG 이노텍, PI 첨단 소재 네. 이쪽으로. BH는 어때요? BH 같은 경우는 고려를 안 해봤어요. 그냥 그 두 그렇군요. 종목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는 종목에서 해야죠. 네. 네. 두 종목으로 애플 쪽으로 오히려 더 모멘텀 크게 보고 계신다. 그리고 추세도 살아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리해 주셨고, 그러면 언팩 행사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탑10에 현재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프트 업. 근데 지금 채팅창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혹시 두 분 아세요? 지금 현재 시프트 다운이라고. 그렇죠. 원래는 여태까지 시프트 업이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모주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특수한 이름을 달아서 오늘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영업이익률이 66%다라고 하면 크래프톤 영업이익률이 한 40%대거든요. 엄청난 기업은 맞거든요. 아니면 이 정도 올라준 것이 오히려 건강했고 다음부터 쭉 추세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송태영 과장님 궁금합니다.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된다. 관심이요? 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많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시프트 업에 관련돼서 접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일단은 오늘 하루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접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수급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집계 자체는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이후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들어올 때는 충분히 수급적인 이슈가 시프트 업 쪽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프트 업이 지금 시가총액을 현재 가격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4조 정도 되고 있는데 이 4조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MSCI 관련돼서 편입이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다음 MSCI 관련된 편입의 이슈가 일단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7.5조 정도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한 특례 편입에 대한 이슈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렇게 큰 대여급 이제 IPO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이슈가 늘 따라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시프트업이 게임 업황에 속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오늘 끝까지 좀 밀리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이 공모가 위를 좀 만드는지를 좀 보시는 거예요? 시총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시총 자리와 함께 네. 수급적으로 누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는가. 담는가? 예, 그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실상 보게 되면은 현대 마린솔루션이 사실 네. 당일날 100만 주 정도 매수가 기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들어올렸던 경우가 발생을 네.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200에 지금 이 편입이 된다 안 된다 특례 편입 된다 안 된다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날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 이슈가 사실상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걸 다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시프트업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 투자의 아이디어는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그 유효한 게 있으면 우리는 관심 있게 보다가 거기가 더욱더 무게추가 실리기 시작하면 충분히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HD 현대 마린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꽤나 좀 단기간 내에 폭발적인 이슈가 있었거든요. 시프트업이 그쪽의 학습 효과를 또 누릴 수 있을지는 지켜보는 것으로 현재는 관망으로서 지켜볼게요. 그러면 게임주가 2분기에 실적 좋은 쪽이 좀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3대 게임쇼가 있는데요. 다음 달에 유럽에서 게임스컴이 열립니다.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업체도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요. 자, 혹시 정태근 이사님은 게임주도 관심이 많으신지 궁금하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쪽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온 쪽 중에 하나가 게임이 있긴 하거든요. 네. 학창 시절 게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저요? 네. 저 또 자백을 하자면 네. 저 스타크래프트 이후에 게임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되게 오래되지 의외네요. 네. 네. 게임을 그렇게 그러니까 앉아서 뭘 하는 걸 지금은 잘 하는데 어릴 때 잘 못했어. 그럼 게임주는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게임주가 관심 없나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게임주에 관심이 없어. 지금 엔터하고 게임은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엔터 게임 동향을 안 살피는 건 아닌데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다른 쪽 매력적인 곳이 더 많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관심이 많이 생긴 게 밸류 관련된 금융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 반도체하고 방산 이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가는 쪽까지 만약에 순환면에서 간다라면 그때 가서 뭐 뒤늦게 따라잡아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바닥 확인이 전 개인적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폴업스 같은 것도 괜찮게 좀 봤었거든요. 근데 꺾여요. 네. 주가가 또 물론 21선 이탈 안 했기 때문에 꺾였다를 보기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넥슨 게임즈도 꺾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만 좀 꼽아봐라 이렇게 하신다라면은 N게임 정도는 그래도 차트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N게임 정도 눈에 N게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N게임이 이렇게 가다가 제가 봤을 때 한번 튀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N게임이 얘가 언제 이렇게 왔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게임주 내에서 차트 관심주를 보게 된다라면은 N게임 정도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엔터도 그렇고 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관심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탑픽도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N게임을 언급 주셔서 저희가 잘 받아봤습니다. 게임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또 움직임이 나오는 쪽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 순매수 탑10 1, 2위 한번 볼까요? 1위 LG엔솔, 2위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오늘 잘 가네. 2차 전지주에 우리가 그동안 좀 정리했었던 내용은 2차 전지, 폴겟 전지였는데 이제 또 다시 뭔가 가네, 수급이 들어오네라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내일 포스코 홀딩스가 그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네요. 2차 전지 밸류업 데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에서 뭐 자사주 소각 계획 있음도 밝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업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까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저는 근데 업황 같은 경우에도 네.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의외로 견조해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가 얼마만큼이나 더 나빠질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도 일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도 테슬라가 많은 부분 희석을 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이미 주가에 대한 조정이 상당히 많았었던 2차 전지의 대표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워낙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도 크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기관들이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빈집 섹터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만큼의 주가를 탄력도로 가져오기에는 매우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20% 뭐 이 정도의 가격대 수익률은 충분히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티도 별로 안 나는 이러한 부분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기서 모먼트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그나마 가장 탄력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이 가장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매를 위해서는 탄력도가 좋은 녀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에 있어서 너무 좀 많이 미워했었던 경향도 있는데 그런 바닥 턴어라운드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쪽에서 빈집의 성격에서 기관이 또 안정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여기에 내일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2차 전지 밸류업 데이 관련해서 포스코 관련한 뉴스들도 저희 같이 챙겨보면서 추세 만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